이른바 땅콩 회항에 이어서 물컵 갑질 논란까지 대기업 오너가의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의뢰 반란이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네, 이번 주 현장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갑을 관계를 짚어봤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잇따라 대중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자매들. 언니는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중인 여객기를 돌려세워 포토라인에 서고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은 광고업체 직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음료를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해자들은 그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가. 그들이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금요일 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첫 촛불 집회 현장입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이번 집회를 계획하고 논의했는데요. 집회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조직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쟁의 행위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집회보다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개개인이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총수 일가의 갑질을 폭로하고 각종 증언과 제보를 쏟아내면서 전방위 수사를 이끌어낸 것도 바로 오픈 채팅방의 직원들이었죠. 을들의 집회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또 다른 포인트도 눈에 띕니다. 바로 가면과 마스크입니다. 이미 땅콩 회항 사건에서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되레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직원들. 사측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듯 집회 참석 경로도 다양화했습니다. 오늘 경영에 이제 문제점이 충분히 식별이 됐으니 이제 법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들이 식별이 됐을 거고요. 불공정함과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견제가 되는 거죠. 피해자들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더 비참하게 가게끔 만드는 구조가 지금 돼 있어요. 잘못된 역사라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갑질 행태는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막 우대해주니까 그냥 감옥에 넣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없어져야 되죠. 대안이 있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항의를 해야 돼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여서 우리 사회의 을들은 그저 참고 견디고 버티며 지내왔던 겁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시민들은 불의에 맞서 힘을 모으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SNS와 인터넷 등 제보 통로도 다양해지면서 갑질 미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문화를 바꾸고 내 의식을 바꾸겠다는 이런 운동 차원으로 가는 것이 한편에 있다면 한편에는 우리 보편적인 시민들의 의식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죠. 갑질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매우 특수하고 그리고 반복적, 지속적인 어떤 이런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좀 배제를 해서 가중처벌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눈앞에 펼쳐진 부조리에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는 을들의 반란이 과연 우리 사회를 얼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